날카로운 지성과 전략 감각으로 유명한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업가인 시몬스 씨는 종종 가족의 충성심과 성실성에 대해 생각하곤 했습니다. 재정적 성공과 부러울 만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색다른 방식으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위험하면서도 대담했습니다. 그는 중병에 걸렸고 시력을 잃은 척하면서 가족이 어떻게 반응할지, 자신이 없는 동안 가족이 사업을 어떻게 관리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시몬스 씨는 신뢰할 수 있는 2명의 신복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변호사인 제트 씨와 오랜 친구이자 의사인 제이 박사를 찾았습니다. 세 사람은 시몬스의 사적인 서재에 모였습니다. 그 방은 수십 년 동안의 업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실려 있는 듯했습니다. 시몬스는 두 분 다 짧은 통보에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긴박감이 묻어났습니다. 물론입니다. 시몬스 씨. 제트 씨는 전문가다운 태도로 대답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뭔가 특별한 것을 생각해왔어요. 시몬스가 의자에 기대어 앉으며 말했다. 저는 제 가족이 상황과 사업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찰하기 위해 아프고 눈이 멀었다고 가장할 계획이에요. 누가 저를 진정으로 아끼고 누가 그저 제 재산만 노리는지 알아야 해요. 제이 박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분명히 당황한 듯했다. 이건 극단적이야, 시몬스. 이걸 계속할 생각이야. 시몬스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 그래야 해. 그들의 진짜 의도를 밝혀내고 올바른 사람이 내 유산을 이어받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야. 제트 씨는 언제나 실용주의자로 개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별도의 계좌를 만들고 귀하의 재산 상당 부분을 이 계좌로 이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와 관계없이 귀하의 재정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귀하의 상태를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의료 보고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제이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힘을 합쳐 노력한 끝에 정교한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3주 후 시몬스는 자신의 전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울한 어느 날 저녁,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목소리가 약하고 떨렸습니다. 여보, 몸이 몹시 안 좋아서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데리러 올 수 있어요. 무슨 일이야? 괜찮아? 시몬스 부인이 걱정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겠어요. 그는 지친 척하며 대답했다. 기절할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시몬스 부인은 그를 돕기 위해 달려갔고 그가 운전석에 쓰러져 창백하고 방향 감각을 잃은 채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조수석으로 안내하고 집으로 운전했는데 그녀의 걱정이 확연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시몬스는 더 이상 볼 수 없고 극도로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병에 대한 소식은 그의 자녀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35세의 장남 안타, 30세의 야심찬 차남 잭, 27세에 공감하는 셋째 딸 안나, 23세의 평온한 막내딸 레이. 제이 박사가 곧 도착하여 철저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조작되었지만 설득력 있는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시몬스 씨, 당신은 진행성 간경화, 신부전, 뇌혈전을 앓고 있는 듯합니다. 이로 인해 뇌졸중이 발생했고 시력이 상당히 손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은 근면하고 세심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시먼즈가 최고의 의료치료, 영양가 있는 식단, 편안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몇 달로 바뀌면서 그들의 헌신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의 참신함이 사라지고 장기 간병의 부담이 분명해졌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들은 책임을 가정 직원에게 넘기고 자신의 삶과 관심사로 물러났습니다. 시몬스 부인은 곧 가족 회의를 소집하여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를 감안할 때 제가 회사를 관리하게 될 겁니다.
라고 그녀는 발표했습니다. 안타가 제 부사령관으로서 저를 도울 겁니다.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시먼즈 부인과 엔테는 노련한 임원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의 과시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했고 회사는 재정적으로 불안정해졌습니다. 시먼즈 부인은 막대한 돈을 교회에 돌려 사치스러운 기부금을 냈고 엔테는 회사 자금을 해외 사치 여행에 탕진했습니다. 한편 잭은 상속 재산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고 레이는 가족의 증가하는 어려움을 모른 채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에 빠져들었습니다. 점점 더 커지는 혼란 속에서 안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좌절하며 어머니에게 맞섰다. 어머니, 이건 옳지 않아요. 아빠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아빠는 고통받고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요.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해외로 보내야 해요. 시몬스 부인은 손을 흔들며 그녀의 간청을 기각했다. 안나, 의사들이 그의 상태가 말기라고 말했어요. 치료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건 무의미할 거예요. 안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그는 우리 아빠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시몬스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눈은 감았지만 그의 귀는 대화에 예민하게 맞춰져 있었다. 아내의 무시를 듣는데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안나의 흔들리지 않는 결의에 희망의 빛을 느꼈다. 가족의 역학관계가 더욱 악화되자 시몬스는 조용히 관찰하며 누가 진정으로 신경 쓰고 누가 이기심에 사로잡혔는지 주목했습니다. 그의 시험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내며 모든 것을 바꿀 궁극적인 계시의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시몬스 부인과 안타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회사 내에 질식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직원들은 두려움의 구름 속에서 일했고 사소한 실수에 대해 종종 가혹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우려를 표명하거나 자신의 권한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재빨리 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독성적인 환경으로 인해 많은 숙련된 근로자들이 사임했고 회사의 요구를 관리할 준비가 되지 않은 인력이 남게 되었습니다. 8개월 만에 한때 번창했던 사업은 붕괴 직전에 있었습니다. 회사의 심각한 상황을 다루기 위해 소집된 가족회의에서 긴장이 끓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폭풍이 솟구치는 것처럼 좌절과 비난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회사를 구하기 위해 재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시몬스 부인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가족의 집 중 하나를 팔 것을 제안합니다. 분노에 끓어오르는 잭은 반격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이 엉망진창은 내 잘못이야. 그리고 안타도. 너희 둘 다 모든 걸 잘못 처리했고 이제 우리 집을 팔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 논쟁은 금세 통제불능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조용히 분노에 끓어오르던 잭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너희 둘이 모든 걸 망쳤어. 직원들을 일회용품처럼 대하고 회사를 망가뜨렸어. 안타가 그를 변호했다. 어떻게 감히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우리는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한 것을 하고 있었어. 최고. 사치품과 교회 기부금에 돈을 낭비하고 건전한 조언을 무시하는 것. 아버지의 유산을 파괴했어. 잭이 소리쳤다. 형제들의 말이 물리적인 타격으로 바뀌면서 방은 혼란에 빠졌고 그들의 고함 소리는 벽에 울려 퍼졌습니다. 싸움을 목격한 안나는 더 이상 고통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둘 다 그만둬. 그냥 그만둬. 그녀가 소리쳤고 그녀의 목소리는 불협화음을 뚫고 지나갔다. 이게 우리가 된 거야. 아버지가 건강과 항상 소중히 여겼던 단결을 무시한 채 아버지가 만든 것을 두고 싸우는 거야. 침묵이 무겁고 질식할 정도로 흘렀다. 그녀의 말은 공감대를 형성했고 가족은 자신의 행동의 현실을 직시해야 했다. 그러나 표면 아래에서 그들의 관계의 균열은 더욱 깊어졌다. 막내 동생 레이는 가족 문제에 관심이 없었고
남자친구와 함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에 돈을 쏟아붓는 것을 선호했다. 상속 재산을 확보하는 데만 집중한 잭은 회사의 문제에서 거리를 두었고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 회사를 안정시키려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시몬스 부인은 가족의 집 한 채를 팔았습니다. 수익의 절반은 회사에 돌아갔고 나머지 절반은 그녀의 개인적 안전망으로 남았습니다. 이 매각은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크게 찢어버렸습니다. 잭은 그녀의 일방적인 결정에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에 터졌습니다.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어떻게 집을 팔 수 있니? 이건 당신만의 결정이 아니야. 그는 소리쳤다. 저는 회사와 가족을 위해 가장 좋다고 믿는 일을 했습니다. 시몬스 부인은 굴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이기적인 선택으로 이 가족을 파괴하고 있어요. 잭이 반격했습니다. 논쟁은 또 다른 소리 지르는 싸움으로 확대되어 다시 끓어오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끊임없는 싸움에 상심한 안나는 필사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제발, 그만둬.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버지는 우리가 함께 서 있기를 원해. 이렇게 서로를 찢어놓지 말라고. 그날 밤 늦게 안나는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았다. 그녀는 그의 연약한 손을 부드럽게 잡았고 말하는 동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빠, 제 말이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빠가 필요해요. 그들은 당신이 만든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어요. 당신의 유산, 당신의 가족,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제발 우리에게 돌아와 주세요. 우리는 당신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해요.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무너져가는 세상의 무게에 그녀의 마음은 아팠다. 한편 시몬스 부인은 긴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불쾌한 냄새가 났다. 사소한 실수라고 생각하고 욕실을 확인했지만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냄새를 따라가 보니 시몬스 씨의 방에서 나는 냄새였다. 방에 들어가자 그가 오줌을 누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좌절은 폭발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 적어도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라도 줄 수 없나? 역겹잖아. 그녀가 쏘아붙였다. 그녀가 집안일을 시켜 그를 씻기고 기저귀를 씌우라고 지시하자 그녀의 말은 차갑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방에 혼자 있는 시몬스 씨는 가족의 방치에 대한 무게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그는 생각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내가 그들에게 준 모든 것을 다 준 뒤에 지금 그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나는 그들에게 내 사랑, 시간, 불을 주었는데 여기 내가 있다. 잊혀진 채로 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스 씨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마을에 있는 그의 대가족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놀라서 도우고 싶어서 아크라까지 긴 여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시몬스 부인은 차갑게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차갑게 물었다. 우리는 시몬스 씨에 대한 소식을 듣고 지원하러 왔습니다. 웬 삼촌이 걱정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기선 환영받지 못해. 마을로 돌아가. 우리는 내 도움이 필요 없어. 그녀가 쏘아붙였다. 충격과 상심에 빠진 대가족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떠나면서 한때 그들의 힘의 기둥이었던 그 남자를 도울 다른 방법을 찾기로 맹세했다. 그날 저녁 늦게 안나는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왔고 그녀의 직감은 즉시 그녀의 어머니의 비정상적으로 엄격한 태도를 그녀에게 알렸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화가 난 것 같아요. 안나가 차분하지만 탐구하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시몬스 부인은 딸을 날카롭게 쳐다보았고 그녀의 말은 짧았다. 당신 아버지 가족이 예고 없이 나타났어요. 그냥 들어와서 인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들을 마을로 돌려보냈어요. 안나의 표정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졌다. 뭐라고요? 그들이 그를 보기 위해 그렇게 먼 길을 왔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그들을 돌려보낼 수 있었나요? 우리는 그들의 간섭이 필요 없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고 그녀의 어조는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그들이 없이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 무시하는 말은 안나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에 불안해진 그녀는 아버지의 방으로 물러섰습니다. 그 옆에 앉아 그녀는 마치 그녀의 말만으로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감정적 틈을 메울 수 있을 것처럼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오늘 마을에서 온 가족이 아빠를 보러 왔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엄마가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들은 아빠를 응원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안나는 잠시 멈춰서서 희미한 인정이라도 기다리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침묵을 지켰고 그의 몸은 반응하지 않았으며 그의 상태는 거의 고립될 정도로 악화되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그녀의 가슴은 아팠다. 아빠, 제 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간청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나아지려면 아빠가 필요해요. 제발 우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은 방 안에 머물렀고 그의 존재의 고요함에 의해서만 마주쳤다. 그녀의 아버지가 버림받도록 내버려두지 않기로 결심한 안나는 그녀의 노력이 극복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그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했다. 한편 시몬스 부인은 남편에 대한 모든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가족을 차단했습니다. 여성 그룹과의 정기 모임 중 하나에서 그녀는 자신이 견뎌야 한다고 주장하는 긴장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시몬스가 병에 걸린 이후로 친밀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녀는 좌절감이 섞인 목소리로 고백했다. 아무에게도 가까이 느껴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녀의 더 직설적인 친구 중 하나인 아베나는 요청하지 않았지만 충격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돌봐야 해요. 자기야.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활기찬 젊은이가 많이 있어요. 당신은 인생에서 약간의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그녀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시몬스 부인은 그 생각을 묵살했지만 3일 후 아베나는 그녀를 매력적이고 젊은이이며 매력적인 존재감을 가진 킨타인에게 소개했습니다. 주저했지만 흥미를 느낀 시몬스 부인은 곧 킨타인의 평온한 에너지에 끌렸습니다. 순진한 소개로 시작된 것이 곧 비밀스러운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시몬스 부인이 킨타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는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고 그녀의 책임은 소홀히 여겨졌습니다. 관찰력이 뛰어나고 점점 더 불안해진 안나는 아버지의 보살핌이 악화되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어머니와 마주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아버지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고 지금보다 더 우리를 필요로 해요. 안나가 짜증을 드러냈습니다. 시몬스 부인은 한숨을 쉬며 인내심이 가늘어졌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어, 안나. 내가 어떤 종류의 압박을 받고 있는지 넌 모를 거야. 안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압박이 있든 없든 우리는 그를 그냥 버릴 수 없어. 그는 변명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해. 격렬한 대화로 인해 안나는 더욱 고립감을 느꼈다. 그 후, 그녀는 아버지가 그녀의 고독한 노력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은 하나가 되어야 했지만 그들 사이의 균열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한 안나는 형제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절박한 상황을 설명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긴박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아빠를 응원해야 해요. 그녀가 간청했다. 아빠는 정말 끔찍한 상태예요. 아빠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를 필요로 해요. 안타의 반응은 무시했다. 그는 늙었어, 안나. 우리는 이 일에 대해 걱정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우리는 미래에 대해 생각해야 해. 잭이 끼어들었고 그의 어조도 마찬가지로 차갑다. 안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 때입니다. 레이는 예전처럼 무관심하게 저는 그들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안나의 가슴이 가라앉았다. 그들의 무관심은 배신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녀는 이미 연약한 그녀의 결의에 또 다른 타격을 입혔다.
그녀의 어머니가 킨틴을 집에 살도록 초대했고 그를 그녀의 새로운 운전사로 소개했다. 여러분, 저는 킨타인입니다. 시몬스 부인이 태연한 어조로 말했다. 제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아서 운전수로서 저를 도와줄 겁니다. 형제 자매들 사이의 반응은 엇갈렸다. 어떤 사람들은 의심 없이 설명을 받아들였지만 안나는 분노로 펄쩍 뛰었다. 엄마, 이건 완전히 틀렸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한테 운전사는 필요 없어요. 아빠를 돌보는 데 집중하면 돼요. 그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킨타인은 이사를 왔고 이미 분열된 가정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몬스 부인은 밤마다 조용히 방을 나가 킨타인을 방문했고 남편이 침대에 누워있는 바로 그 지붕 아래에서 그들의 불륜을 계속했습니다.